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방금 우리 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월 전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적 폭거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는 두 세력이 극명하게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 비상계엄을 처벌하자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비상계엄을 덮으려는 세력과 밝혀내려는 세력이 오늘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한 세력과 탄핵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 세력과 파면에 반대한 세력, 윤석열을 단죄하려는 세력과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대선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정권을 연장하려는 세력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대결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력과 세력의 대결로 보이지만 결국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역사와 반역사,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습니다. 끝내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반역사적 책동도 멈추지 않고 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 박성재 지시 뒤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 삭제 문건 복구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거, 살상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것이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범죄자들은 망각의 강이 흘러가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계엄과 단죄에 대한 필요증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합니다.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번 국정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합니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입니다.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회귀에서 벗어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합니다.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 옳시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 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정부와 외교당국의 노력으로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외교관계 당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하연 활동가의 안전 귀국을 환영합니다. 또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의 경우에는 우리 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도록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리우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객 중심 실용 외교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번 달 말 개최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은 소강시키고 협력은 확대해서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동만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중 간 가결에서의 한국을 강조했습니다. 강대국 간의 갈등을 대한민국이 중재하겠다는 능동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사다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에이펙 기간 동안만이라도 국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무정쟁 에이펙으로 협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한 세력의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곧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위에 국민께 약속드린 정상국가, 상식사회, 공정경제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민주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한민국 경주에 모여 경제와 안보, 협력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 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쌓인 남북 간 불신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는 준비와 실천으로 이루어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입니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분명히 세우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님이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초당적 참여와 본회의 만장일치 채택을 요청드립니다. 결의안에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대화와 교류 재개, 그리고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이라는 핵심적인 실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평화는 정부만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국회가 그 책임이 앞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적 항소입니다. 라인 사태 1심에서 4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중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 단 2사람만 골라서 항소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이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입니다. 검찰은 결코 법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인 선택 항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허위와 자기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며 5년 넘게 그들의 명예와 삶을 짓밟았습니다. 검찰을 입장에서 보면 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숨막히는 삶이 무너지는 세월입니다. 이것을 또 견디란 말입니까? 항소가 아니라 국민 앞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도리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고작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트집잡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잔재를 대청소하는 청산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새 출발을 하려면 묵은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곳을 구석구석 청소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서 신성한 국감장마저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국힘은 공당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참여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국감마저 계속 반성 없는 내란 동조 정당이 마주할 것은 위헌정당 해산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숨바꼭질을 멈추고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해명해야 합니다. 상권 분립 무시, 국민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의 유례 없는 대선 개입 의혹은 법복 뒤에 숨어서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정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도 국민적인 의혹에 함구한다면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강간, 범죄 대응이 시급합니다.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끌어들여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 등 범죄에 가담시키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해외 취업 사기 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임기에 폭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강금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방구도 하지 않던 국힘이 이제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마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힘은 발목 잡기 전문 집단입니까?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 노력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처럼 그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0일 유명을 달리하신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에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께서는 양평에서 태어나 30여 년을 공직사회에서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함께 추모합니다. 감히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 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죽음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자들이 고인을 앞세워서 일제히 특검을 비난하고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자필이 담긴 메모를 공개하는가 하면 어제 고인의 사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는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춰 세우겠다라는 겁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더니 이런 인면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만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도 정치 공세를 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야말로 김성교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도대체 김성교 의원은 어떻게 자필 메모를 확보한 것인지, 무슨 의도로 그 메모를 공개한 것인지,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메모에서 특정 부분을 왜 지우고 올린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굳이 제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인간성과 이성을 좀 되찾기 바랍니다. 이 일과 별개로 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등에서 이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 등이 양평군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두 차례 이의제기 끝에 17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을 끝내 영원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양평군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왜 김성교 의원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화면 함께 봐주시죠.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이 25%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16년에 양평군이 최초로 책정한 개발 부담금은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업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면서 6억대로 정정이 되죠. 또 이 시행자가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자 2017년 6월 23일 양평군은 개발 이익이 없으므로 미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정정 통지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익이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개발 부담금이 영원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때 양평군 공문에 산출 내역서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 11월, 2017년 1월, 심지어 논란이 제기되자 이 개발 부담금을 정정해서 1억 8천만 원 부과했던 2021년 11월에도 보시는 것처럼 산출 내역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산출 내역서는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7년 6월에는 대체 어떻게 영원이 된 것인지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발 부담금을 산정한 양평군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양평 군수가 누구였습니까? 김성교 의원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포함해서 출국이 금지된 수사 대상입니다. 말을 해야 될 것은 감추고 고인을 본인의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짓이야말로 가장 불경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내란 정권 윤석열 홍보수석 김은혜 의원이 극우 나치, 혐오의 힘 대변인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수가 55만 명입니다. 대부분이 경기도 농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기도 민생경제의 밑바탕입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빡빡 우기더니 이제 경기도 경제를 바이든 날리면 할 작정입니까? 그렇게 혐오선동에 앞장서다간 경기도지사는커녕 경기도민의 심판으로 분당에서마저도 날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혐오 괴담 선동질은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입니다. 중국인 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이미 흑자 사업입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에게 부여합니다. 중국인보다 미국인 부동산 보유자가 더 많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괴담을 짜집기 하여 혐오주의를 상호주의로 우기는 짓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아무리 국어 공부를 바이든 날리면 했을지라도 상호주의는 배려이지 혐오선동이 아닙니다. 혐오선동 김은혜 바이든 상호주의 경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지시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속 시원한 결정입니다.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을 믿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벌어진 마약 카르텔과 음모, 부패한 정권의 비호와 무기는 없었는지, 천문학적 마약 비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합니다. 마약 카르텔에 털끝만큼이라도 연루된 권력층이 있다면 검사든 장관이든 대통령실 누구라도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윤석열 정권이 입으로는 마약과 전쟁을 외치면서 뒤로는 마약범 물주 노릇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마약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법원 독립의 근거는 법원이 법을 지킬 때 있습니다. 헌법과 개헌법에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단죄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불법 12.3 내란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지켜보자던 사람입니다. 불법은 아무리 지켜봐도 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기현이 AI도 상상 못할 날짜를 시간으로 변환하여 불법적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대법원이 내규와 관례를 스스로 어겨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살인하려 했을 때 당신의 법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국회가 법원의 불법을 막고 견제하는 일은 삼권 분립에 따른 준법이며 정당한 절차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법원과 판사를 지키는 일이 법원 독립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받으십시오. 법을 좋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따르십시오. 대법원장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삼권 분립입니다. 지방이 중앙을 위임받는 시대는 끝났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분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방정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인 지방의회와 협치는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제1지방정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 배분 시기를 두고 도청과 도의회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뜻을 맞춰가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지방 분권 시대를 위해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법원의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협치의 균열을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청과 도의회에게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중국이 히토류 규제에 나서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인 한국의 원화 약세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신중 기조를 언급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원가 상승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공제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최종 수출의 규모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정부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 상쇄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런 원가 상승, 그러니까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세금 공제 등 이런 세금 관련, 조세 관련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환율의 이런 불안정성, 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이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세 협상 타결이 조속히 되어서 불확실성의 해소가 빨리 되어야 하겠다. 더 상승하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부 당국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상공회의소와 실리콘밸리 또 텍사스 등 한국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지역들을 방문을 하고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서 양국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의원 외교 활동을 하고 어제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3,500억 불 현금 선지급은 한국 외환시장 구조나 외환 보유액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런 사항을 강조를 했고요. 한미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적 해법을 찾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미 동맹을 전략적 산업 동맹으로 확대하자 이런 주제 하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헤네시 구글 알파벳 이사회 의장, 로스페로 주니어 미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 만났고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와 또 텍사스 경제개발청 또 경제개발청장 또 그리고 연방 의원들을 만나서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윈윈하는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일을 하러 간 한국 국민들과 그리고 또 거기 교민들 이렇게 위한 여러 비자 프로그램의 필요성, 특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관세 투자 협상의 혁신적 타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극심한 고문의 고통으로 인한 심장마비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듣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분노로 인해서 피가 거꾸로 쏟을 지경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이렇게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 지역에 이런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고문 이런 강력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한 몇 년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왜 캄보디아 내에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이런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의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햇번 연출 사진 찍기와 윤석열 김건희 통일교의 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겠지만 그 당시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왜 수사당국이 이런 몇 년째 지속된 이 범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이 철저하게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 일대 우범 지역을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지금 마약과 마피아 범죄에 온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몇 년째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당국은 이미 사실 그 인터폴과 함께 초국경 합동 수사 작전을 펴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마피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중국인 조직책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이 중국 당국에 분명하게 대책 촉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주된 피해국이 주로 일본과 한국인들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함께 수사의 합동 수사 작전을 펴고 또 한편으로는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합동 수사에 대한 촉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경찰이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 당국 그리고 국정원 특히 국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해야 한다. 역할을 다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외통위 그리고 정보위 그리고 행안위 이런 차원에서 다 같이 함께 이 문제를 이번에는 좀 뿌리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덴만 여명 작전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북한에 억류된 대학생 구출을 위한 미국이 기울인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응징한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대포 통장 판매 유인책 등 국내 연루자들도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조리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런 강력 범죄는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을 이용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비극적 죽음을 특검 수사를 깎아내리는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히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입니다.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이 절차를 흔들거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에 관여했던 버릇대로 고인을 악용해 특검 수사를 흔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양평 공흥지구,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를 위한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까지 동원된 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고인의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국익, 남이 하면 친중, 국민의힘은 내로남을 정당입니다. 곧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자기들 정권에서 추진했던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내로남불 협용 정치에 불을 지피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내수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정부 부처들은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4년도 12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험 시행을 발표합니다. 한덕수 발표 다음 날 주진우 의원은 중국 크루즈 단체 관광을 자신이 반영시켰다며 자화자찬하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25년 3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에 최상목 대행이 발표한 대로 3분기인 9월에 한시적 비자 면제가 시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 정책일까요? 이재명 정부 정책일까요?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주진우의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중에서 그나마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그냥 시행하도록 놓아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준은 윤석열도 친중도 아니고 오로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익과 국민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국민불안 주장, 혐오 주장하는 내가 하면 국익, 남이 하면 친중이라는 내로남불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익과 국민을 해치는 국민의힘, 내로남불, 혐오 정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부 국내 손해보험사와 택배회사의 섬 산간지역 서비스 차별화 관련 내용입니다. 처음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인구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정주 여건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정부 정책 무관심으로 빚어진 사례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은 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러나 보험에 포함된 긴급 출동 서비스는 섬과 산간지역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01년부터 섬과 산간 주민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보험사의 자율약관이라는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륙교가 놓여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에도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가 섬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도 전자상거래법상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위는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단속 실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본의원이 지적으로 5대 보험사는 자율약관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든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추가 배송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6개월간의 실태 조사를 거쳐 25년 7월 13개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그나마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기관은 관심만 있으면 사전에
얼마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엄연히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섬과 산간 주민들이 상대적 고통과 불편, 박탈감을 겪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금융위원회법과 공정거래법은 모두 공정을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군감원 공정위는 이 공정이 기업만이 아니라 농어촌과 섬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추석 명절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 유족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건국전쟁 2 영화를 관람하면서 국힘 원내 지도부도 이에 따르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는 명절 전부터 정당 현수막이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4.3은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했다 이런 문구와 함께 양민학살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 사진까지 버젓이 걸어놓은 영화 홍보 현수막이 곳곳에 달려 많은 제주도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1야당 대표가 문제의 영화를 관람하면서 끝끝내 피해의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판 것입니다. 장 대표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운운하면서 왜곡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목적은 오직 극우 지지층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라는 점이 자명합니다.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합리화 확장을 버리고 계엄도 옹호하는 극렬 지지층에게 집중 어필해서 제1야당의 수장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찬탄파 포용론을 드러냈다가 장 대표에게 막판에 역전패를 당했으니 이것을 토대로 집권한 장 대표의 이번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아마도 장 대표에게는 중도 확장이나 보수 재건 같은 것은 애초에 관심 바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지지층, 그들만이 듣고 싶어하는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협소한 정치 무대뿐입니다. 장 대표 옆자리에 앉은 몇 명을 제외하면 뒤에 군데군데 비어있는 영화 관람석 사진이 그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그렇게 좁아지면 역사와 국민의 아픔까지도 그 협소한 울타리 안에 갇힙니다. 제주 4.3은 이미 국가가 사과하고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한 명백한 국가폭력 역사입니다. 그 진실을 또다시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제주를 찾아서 4.3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장동혁과 지금 장동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어제 기자회견, 제주도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 그리고 4.3 유족회가 했던 기자회견에 귀를 여십시오. 4.3을 다룬 영화로는 이미 지슬도 있고 소설도 한강 작가의 최신작을 비롯해서 양서가 많습니다. 건국전쟁2를 혹시 추가 관람할 국힘 지도부의 계획이 있다면 마음의 양식을 쌓을 다른 방법을 찾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하시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